IQ 210 미국 교육계가 인간 슈퍼컴퓨터라 부르던 소녀가 하버드도 스탠퍼드도 아닌 뜻밖의 행선지 대한민국으로 떠나기로 선택해서 세계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하버드 박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재가 왜 하필 한국으로 갔냐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녀는 모든 질문을 단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천재라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가 천재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마세요. 이젠 저를 살리러 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식탁 위에서 처음 웃었고 마늘과 된장 한 숟갈에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깐 응원의 댓글 힘내라고 딱 이 두 단어라도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 기적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특별 영재 프로그램 사무실. 그곳에 앉아있는 한 교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놀라운 뇌를 가졌습니다. 수학과 물리, 생물학, 언어학까지 어느 분야 하나 빠지지 않고 통달한 천재죠. 하지만 그 몸은 기계보다 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샬롯 리버티, 14살의 하버드대 수학과에 입학한 최연소 신입생. IQ 210 지능 검사를 초과한 수치로 의사들도 심리학자들도 고개를 저은 수치였습니다. SAT 만점,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상, 그리고 AI 언어 알고리즘 특허 출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모두가 그녀를 미국의 마지막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천재가 점점 숨이 막혀오고 있었다는 거요. 샬롯은 자가면 역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자주 설사를 했으며 밤이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손끝이 저려 연필을 쥘 수 없었고 또 어느 날은 두통 때문에 자판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기숙사에는 늘 조명이 꺼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밖에 커튼이 드리워진 그 방, 누구도 드나들지 않는 그 방 안에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는 한 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샬롯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공식은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몸 상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친구가 웃어도 따라 웃지 못했고 누가 울어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샬롯은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13살 생일엔 조용히 혼자 케이크를 잘랐고 14살 생일엔 논문을 쓰며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원은 뭐야, 우리 샬롯?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만 아무데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버드에서는 점점 걱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천재인데 왜 저렇게 쇠약하지? 혹시 마음의 병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아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능 같아요. 결국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진단 결과는 더 암울했습니다. 이대로면 대학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몸이 이기지 못합니다. 머리를 멈추게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샬롯은 조용히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천재 소녀는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이름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던 샬롯은 우연히 간호사가 흘려둔 의학 잡지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 단 하나의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이 세계 면역력 1위인 이유. 샬롯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낯선 나라. 아무런 감정도 연결되지 않던 이름.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한국.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혹시 이거라면. 샬롯은 아무 말 없이 서울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천재가 곧 한 나라의 따뜻한 밥상 위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샬롯은 그날 이후로 매일 병원 침대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K와 드라마의 나라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된장 속 발효균, 장내 염증 감소 효과, 김치 유산균, 면역세포 활성에 기여, 미역국에 숨겨진 면역 회복 메커니즘. 샬롯은 노트북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는데
왜 이런 게 미국 뉴스엔 안 나올까? 그녀는 차근차근 논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속 락토바실러스, 된장 내 발효균, 고추장과 장아찌에 포함된 아미노산 구성까지. 샬롯은 생물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녀의 노트에 적힌 메모는 점점 과학이 아니라 희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의 언어처럼 작용하는 것 같다. 한식은 면역과 정서에 모두 영향을 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울의 재래시장 사진, 한옥 밥상 사진, 전통 장독대의 모습들을 크랩북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샬롯, 지금 넌 그럴 체력이 안 돼.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생소하고 괜히 더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샬롯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쯤 내 방식대로 시도해보고 싶어요. 의사도 교수도 부모님도 아무도 내 몸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샬롯은 불을 끈 병실 안에서 휴대폰 불빛만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검색했고 한 달짜리 단기 하숙을 예약했습니다. 위치는 홍대 근처. 미역국 제공이라는 한 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녀는 그저 김치라는 말이 너무 낯설고 된장이라는 단어가 우습게만 들리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건 마지막 시도였으니까요. 샬롯은 하버드 교수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출국 당일에도 그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척한 뒤 혼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 안.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음식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온갖 불안이 밀려왔지만 그 모든 생각을 덮어버릴 만큼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각오면 한 번쯤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12시간 비행,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그녀는 단 한 입의 기내식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손에 들고 온 프린트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 장내 미생물군 변화, 한식이 만들어내는 정서 안정의 기전 연구, K푸드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기내에 조용한 음악이 흐를 때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인천공항 착륙 직전. 기장은 한국어로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샬롯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서울, 드디어 왔네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만날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버드가 놓친 그 천재가 이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려 한다는 사실을요. 서울 한복판에서 숨이 쉬어졌다. 비행기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 안내방송, 전광판에 흐르는 낯선 한글. 샬롯은 처음 듣는 말, 처음 보는 표정들 속에서 혼자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어요. 누구도 듣지 않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샬롯은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 그녀가 낯선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샬롯은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긴장으로 체온이 떨어졌고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죠. 하지만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 작은 하숙집. 첫날 미역국 제공이라는 한 줄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자 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건물이 보였습니다. 샬롯은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허리를 굽힌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어린애가 혼자 왔어요? 샬롯은 당황해서 영어로 대답했지만 그 여인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냥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따끈한 국물, 참기름 향, 보글보글 소리, 그 모든 것이 샬롯의 병원 냄새 가득한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첫날에 미역국 먹어야 복이 온다니까. 이거 먹고 기운내요. 샬롯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입 아주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파동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이건 사람을 살리는 무언가야. 그날 밤, 샬롯은 하숙방 좁은 침대에 누워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 버스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자꾸만 울컥거리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왜 갑자기 울고 싶지? 그녀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버드의 천재라 불리던 그 소녀는 지금 한국의 작은 골목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밥상에 또 된장국과 계란찜, 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샬롯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고 그 매운맛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매운맛이 미웠던 인생의 구석구석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맵지만 또 먹고 싶어요. 그녀는 중얼였습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는 허어 웃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게 한국 음식이죠.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 먹고 싶고 계속 살아보고 싶은 맛.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샬롯은 갑작스럽게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중 빈혈과 기력 저하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외국인 쓰러졌어. 119 불러요.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샬롯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녀는 어지러운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물이었나 봐요. 의료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그녀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한국 음식이 날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간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마음, 우리가 꼭 살려줄게요.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녀는 또 한 명의 한국인을 만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파견 온 영양면역 전문 연구원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는 한식을 통한 면역회복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특별한 피험자가 필요하거든요. 샬롯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 그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 그녀는 이미 한번 쓰러졌고 그 안에서 삶의 의지를 다시 얻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천재 소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녀에게 공식이 아닌 감정으로 삶의 해답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흰색 커튼 너머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꿈이었나 봐요. 한국에서도 나는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네요. 어깨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미역국을 먹고 웃고 울고 희망을 느꼈지만 그건 단 하루의 기적이었을까요? 또다시 병원 침대 위, 샬롯은 초라한 자신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샬롯 리버티 씨 맞으신가요? 한 남성이 병실 커튼을 살짝 걷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얀 연구 가운을 입은 그는 또렷한 발음의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문화면역융합 연구소의 김주연 연구원입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샬롯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요? 김 연구원은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역국을 먹은 후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 장면을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의료진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 논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 한식 섭취 후 감정 반응 및 면역 반응의 상관관계 연구. 우린 지금 한식이 사람의 면역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음식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례는 처음입니다. 샬롯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저보고 연구에 참여하라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단순한 피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구원입니다. 미국에서 온 특별한 연구 동료. 샬롯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버드에서 기능이라 불리던 자신이 여기선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샬롯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내려다본 잔디밭, 붉은 벽돌 건물, 한글로 된 간판들, 그 모든 게 이방인인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녀는 연구소에 배정된 자리에서 김 연구원과 함께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김치는 음식이 아니다. 김치는 감정이다. 샬롯은 순간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선 절대 이해 못할 말이에요. 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샬롯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한 공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사람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된 거였죠. 연구는 예상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된장 속 발효균주를 채집해 염증 반응을 분석하고 김치 섭취 전후의 뇌파 변화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샬롯은 연구팀에서 가장 꼼꼼하게 데이터를 정리했고 감정 결핍 환자의 반응 기록을 스스로 매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된장을 먹고 나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이건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샬롯은 이제 단순히 살고 싶다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연구자였습니다. 샬롯이 서울에 온 지 2주 후 서울대 연구소에서 그녀를 위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샬롯의 감정 복원 일지, 그녀는 자신이 먹은 한식,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회복된 건강 상태를 발표했습니다. 미역국은 포근했습니다. 김치는 매웠지만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된장은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발표를 들은 서울대 정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논문보다 더 강한 증거입니다. 한국 음식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증거예요. 그 말에 샬롯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나를 고친 게 아니라 나를 찾게 해줬다는 것을요. 서울대 연구소. 샬롯은 이제 매일 한복을 입은 연구원들과 함께 전통 식재료를 분석하고 발효 조건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연구원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샬롯, 미국에선 된장을 뭐라고 설명하죠? 샬롯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없어요. 비슷한 게 없어서 된장? 발효된 콩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만 맛도 개념도 전혀 달라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된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기다림의 맛이에요. 그 말이 샬롯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기다림의 맛, 그건 그녀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며칠 뒤 샬롯은 K푸드 면역연구 국제 포럼에서 초청 발표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취재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천재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면역질환과 정서적 결핍으로 하버드 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샬롯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치는 감정의 스위치를 켜줬습니다. 된장은 몸의 방어벽을 다시 만들었고 미역국은 제 안에 뭔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실제 체온 변화 데이터, 장내 세균군의 변화 그래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변화를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식은 사람을 살리는 과학입니다. 마지막 장면. 샬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과학은 공식을 푸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전 세계 언론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살린 천재, 미국 교육의 한계를 증명하다. MIT도 놓친 가능성, 서울대에서 피어나다. 김치와 된장이 뇌를 회복시켰다. 믿을 수 없는 사례, 문화가 과학을 이긴 날, 그곳은 한국이었다. 샬롯의 발표 이후 서울대 연구소로 전 세계 수십 개의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요청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MIT 바이오랩은 샬롯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놓쳤지만 당신이 찾은 진실을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샬롯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서 할 일이 많아요. 서울 한옥 골목을 걷던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겸손해요. 이런 보물이 있는 줄도, 세상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그녀는 서울대 교수진들과 함께 한국 전통음식의 정신문화적 해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식탁만은 정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과학의 뿌리입니다. 샬롯은 메모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정성, 과학, 이게 한국의 공식이다. 그녀의 연구는 결국 국제학술지 네이처 푸드에 등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감정을 살리는 음식 한국 전통 발효식의 정서 면역 회복 효과.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진은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문화로 만든 음식을 이 소녀는 과학으로 입증했다. 우리는 지금 음식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 그날 밤, 샬롯은 하숙집에서 아주머니가 차려준 단호박죽을 먹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죽은 그냥 달달한 게 아니라 따뜻해요. 기분까지 좋아지는 맛이에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음식이야. 기분도 배불러지는 음식. 샬롯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회복된 천재가 아니라 한국의 힘을 세상에 증명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내 몸을 고쳤습니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샬롯은 서울에서의 삶이 한 달, 두 달씩 이어지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 있을 땐 하루 2번 이상 복용하던 면역 억제제, 설사약, 통증 완화제, 위장약, 그 모든 약을 지금은 단 하나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은 배가 아프지 않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입 안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눈이 뻑뻑하지 않았고 손끝의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먹고 나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몸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설계된 전통의 알고리즘. 서울대 연구팀은 샬롯의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미국 의사들도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백혈구 수치 안정화, CR 수치 72% 감소, 장내 유익균 비율 3배 상승, 장누수 증후군 지표 완전 소멸. 그녀를 치료했던 미국 내과 전문의 닥터 해롤드는 영상통화 중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식단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샬롯은 말없이 웃으며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여줬습니다. 무말랭이, 미역줄기, 깨십장아찌, 청국장.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린 약으로도 못한 걸 음식이 해냈군요. 그녀는 서울대 연구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식단 치료 회복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미역국, 계란찜, 생김과 마늘 장아찌, 점심,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깨십지, 나박김치, 저녁, 쑥국, 구운 두부, 열무김치, 조선무 장아찌. 그녀의 몸은 이 식단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이 예민해 물도 못 넘기던 소녀가 하루 3끼 밥을 웃으며 먹게 되었고 체중이 7kg 증가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습니다. 손톱이 단단해졌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진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수치로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샬롯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약입니다. 약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더 조용히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녀는 하버드 시절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브렌다, 넌 날 기억하겠지. 늘 병원에 있었고 수업도 영상으로 듣던 애. 근데 지금 나는 미역국을 매일 먹고 깨짚을 씹고 있고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숨이 편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 쉬는 게 괜찮은 느낌이야. 서울한의대 교수진은 샬롯의 회복 과정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는 양약처럼 즉각적이지 않지만 근본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미역, 마늘, 된장, 청국장, 쑥은 천연 항산화, 항염, 면역 활성에 보고입니다. 샬롯은 전통 시장을 돌며 직접 마늘과 된장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내 손으로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음식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감정까지도 같이 살려줍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모두 한글로. 오늘은 미역국에 마늘을 추가했어요. 향이 더 깊어졌고 속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샬롯은 이제 세계가 다시 주목하는 천재였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 음식이 회복시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된장을 손에 묻히며 말했습니다.
이 향은 기억이에요. 아플 때 날 지켜준 작고 조용한 기억. 그날 나는 한국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샬롯이 서울에 온 지 벌써 10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역국의 간을 맞출 줄 알았고 된장과 청국장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깨짚을 말아서 밥을 싸는 손동작도 이젠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샬롯은 매일 입에 한국어 존댓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말투, 합니다, 해요, 하십니다 같은 복잡한 높임말이 귀찮기만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이 해준 말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샬롯 씨, 한국어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보는 언어예요. 내가 아닌 당신을 먼저 세우는 언어입니다. 그 한 문장이 샬롯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언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사람을 말하는 언어예요. 그녀는 점점 자신의 변화를 직접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타인의 고통을 봐도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기침을 하면 걱정이 들었고 누가 울면 자기도 울고 싶어졌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노인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장면을 지켜본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날 밤 샬롯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이 됐네. 샬롯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이제 사람입니다. 서울대에서 열린 인간성과 언어학술 세미나. 그날 샬롯은 특별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건 무엇을 성취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어떻게 함께 존재하느냐였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이 한 단어를 썼습니다. 고마움.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저를 울렸고 살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병이 나은 천재가 아니라 사람을 느끼고 관계를 맺고 고마움을 알고 다시 웃고 다시 우는 정서적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샬롯, 너는 기능이 아니야. 성과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야. 너는 사람이다. 느끼고 반응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다. 어느 날 서연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니콜라, 아니 이제는 샬롯.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샬롯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긴 사람 냄새가 나요. 단어 하나에도 밥 한 숟갈에도 사람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나를 살렸어요. 샬롯은 이제 서울대 인문대 연구실에 한 평 좁은 책상에 앉아 매일 이렇게 씁니다. 언어는 사고를 만들고 음식은 정서를 만든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다. 그녀는 다시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거긴 내 뇌를 인정했지만 여긴 내 마음을 기억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울 성북동 한 카페에서 서연과 함께 한 문장을 완성합니다. 한국은 나를 고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서울대 연구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오늘도 오전 7시에 출근해 첫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된장, 미역, 김치, 쑥, 마늘을 주제로 한 한국 전통 발효 식품과 정서면역 상관성에 대한 영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미국 보건복지부, 프랑스 INRA, 일본 게이오 대학 식이학연구소, 호주 국립영양센터에서 번역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죠. 서울대 교내 세미나에서 한 외국인 교수가 샬롯에게 물었습니다. 샬롯, 이제 MIT나 하버드에서도 너를 초청하고 있어. 돌아갈 생각은 없어? 샬롯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몸을 살려준 건 하버드의 지식이 아니라 이곳 한국의 한 숟갈 음식이었어요. 그 은혜는 그 어떤 명예보다 큽니다. 지금 그녀는 서울대학교 언어문화융합연구소에 공식 해외 객원 연구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논문, 감정이 살아난 음식은 학술지 네이처 푸드 일면을 장식했고 한글로 작성된 첫 세계적 영양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과장 브라이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과학이며 새로운 인류의 길입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음식 언어 정서를 융합한 정서 회복 기반 치료 언어 모델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함께 식탁에 샬롯이 직접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음식이고 함께 먹는 밥은 정서입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삶은 공감으로 차오를 수 있다는 거려. 어느 날 저녁, 샬롯은 하숙집 아주머니와 함께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짰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짠맛이 따뜻해요. 제 인생처럼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샬롯, 넌 이제 한국 사람이야. 샬롯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서울 하늘은 로지컬하지 않지만 따뜻하다. 서울 음식은 과학적이지 않아도 사람을 고친다. 나는 여기에서 사람으로 살아간다. 지금도 건강이 회복된 그녀를 미국 대학으로 오라고 하지만 샬롯은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미국이지만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샬롯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나를 고친 게 아닙니다. 한국은 내 안에 있던 사람을 조용히 다시 깨워준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따뜻함으로, 기술이 아닌 정성으로,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한식이 한 천재의 생명을 살린 감동 실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롯은 말했어요. 한국은 나를 치료한 나라가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나라였다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샬롯의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대한민국의 감동과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을 꼭 보여드릴게요. 감동 코레아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 잠깐 구독 버튼을 꼭 누르고 가주세요.